안녕하세요. 인사이트 멘토 박정혁 대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대학원 진학에 관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어, 저희 채널에 들어오신 분들이 저에게 자주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상경계를 포함한 인문 사회계열, 다시 말하면 고등학교 기준으로 말하면 문과 쪽에 해당하는 대학원에 진학하는 것이 좋은가요, 나쁜가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아예 노골적으로 문과 쪽 대학원 가면은 문송하나요? 라고 이렇게 노골적으로 질문하신 분들도 제법 있습니다. 여기서 문송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신조어입니다. 문과라서 죄송합니다. 뭐 이런 뜻으로 쓰이는데 사실 긍정적인 의미의 단어는 아닙니다. 하지만 인터넷상이나 유튜브 상에서는 아주 자주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오늘은 편의상 문송이라는 단어를 쓰겠습니다. 혹시 문송이라는 단어가 불편하신 분들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대학원 진학은 철저하게 개인의 판단과 개인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처지, 형편, 환경 여러 가지가 다릅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역량이나 능력도 다릅니다. 이런 종합적인 걸 고려해서 진학을 하셔야지, 저는 무조건적인 진학도 무조건적인 반대도 하지 않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라는 것을 반드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불필요한 논쟁이나 악의적인 댓글은 제가 원하지 않습니다.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문과 쪽 대학원 가셔도 괜찮습니다. 절대 문송하지 않습니다. 대신 상위권 대학에 진학을 하시는 게 여러모로 좋겠죠. 여기서 상위권 대학이라고 하면은 스카이대, 플러스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이화여대 상위 7개 대학 정도 진학하시면은 저는 문성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도 상당히 많은 변수가 있어요. 근데 크게는 변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출신 학부가 어디인지가 또 많이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대학원을 상위권으로 진학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석박사를 아주 좋은 학교에서 졸업을 해도요, 출신 학부, 다시 말해 출신 대학이 어디인지 따라서도 그 미래가 많이 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신 대학이나 출신 학부에 따라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무조건 뭐 대학원을 좋은 데 간다고 잘 된다 안 된다라는 거는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전제, 개인의 역량 차이가 이 문과 쪽에는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정말 능력이 좋은 분도 계시고, 또 그리고 대학원 석박사까지 하셨어도 상당히 개인적인 역량이나 능력이 떨어지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이 다 잘 됐다고 내가 잘 된다는 보장도 없고요. 반대로 다른 사람이 다 안 됐다고 내가 안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다른 사람 다 안 됐어도 내가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꼭 뭐 문과 쪽으로 대학원을 가는 게 좋다 나쁘다는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잘 된 분들도 제법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조건 안 된 케이스를 보고 뭐 '나는 가고 싶은데, 나는 대학원이 필요한데' 뭐 진학을 망설이거나 이러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대신 이런 건 있습니다. 전형적인 대기업 공채, 전형적인 우리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취업 자리, 취직 자리, 이런 거를 원한다면은 안 가시는 쪽이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해요. 확률적으로는 전형적인 대기업이나 전형적인 취직 자리, 취업 자리를 가신다면은 대학원에 굳이 가실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부터 드린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전형적인 취업 자리, 취직 자리 이런 것에 구애받지 않는 분이라면은 저는 과감하게 대학원에 진학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대학원은 특수대학원이 아니라, 야간이나 주말에 직장인들이 다니는 특수대학원이 아니라 일반 대학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대학 졸업하고 일반 대학원 석박사 가는 그 일반 대학원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러분이 이 영상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왜 저는 문송하지 않는 세 가지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회사 생활이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 다시 말하면 지금 나이로 2020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60세 이상의 우리 부모님 세대 기준이라면은 그분들은 평균적으로 직장 생활을 최소 20년, 길게 하신 분들은 30년 이상 하신 분들도 제법 많아요. 하지만 지금 20대, 30대만 해도요, 직장 생활을 15년 이상 할 수 있는 확률은 크지 않습니다.
벌써 지금 30대나 40대만 놓고 보아도 평균적인 근속 연수가 10년에서 15년 정도에 불과합니다. 물론 10년, 15년보다 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왜 10년이나 15년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적어도 대접을 잘 받아가면서 좋은 연봉을 받고 좋은 복리 후생을 받으면서 제대로 대접받는 직장 생활은, 사실 현실적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10년에서 15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20대 중후반에 입사를 해서 40대 초반이면은 다 직장을 나와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여성분들은 더 근속 연수가 짧습니다. 중간에 출산이나 육아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여성분들은 남성분들보다 한 3년에서 5년 정도 더 적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말하면 10년에서 15년 정도밖에 못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부모님 세대는 약 20에서 30년 정도 직장 생활을 했는데, 지금 세대는 10년에서 15년밖에 못해요. 절반 정도밖에 못한다고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다 오래 살지요. 오래 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100세 시대라고. 그러면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40대 초반에 직장을 나와서 적어도 70대 초중반까지 30년을 회사 밖에, 회사라는 울타리 밖에서 살아야 돼요. 회사라는 울타리 밖에서 경제활동,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 석자를 걸고 뛰어야 돼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리고 여러분이 문송합니다라는 이런 편견에서 벗어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부분 많은 분들이 왜 이공계를 가요? 취업 잘 된다고 하니까 가죠. 그리고 대학원 진학할 때도 문과 쪽 가지 마. 이공계는 대학원 가야 돼. 왜 그래요? 솔직히 취업 때문에 그렇죠. 취직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제가 한번 여쭤봅시다. 질문하겠습니다. 이공계 대학원 나와서 내가 석사급이나 박사급이든 이공계 대학원 나와서 직장 생활해도 얼마나 할 수 있습니까? 임원 승진하지 못하면은 아무리 공학 박사여도 45세 전엔 나와야 돼요. 거의 다. 이거는 개인의 영향 따라 다릅니다. 다시 말하면 길어봤자, 즉 이공계 쪽을 전공하셔서 직장 생활을 길게 해봤자 문과 출신들보다 길어야 5년, 10년 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을 조금 빨리 나오느냐 늦게 나오느냐의 차이인 거지, 근본적으로는 크게 차이가 안 나요. 어차피 회사라는 울타리 밖에서 내 이름 석자 걸고 여러분이 경제활동해야 되고, 인생 중반 이후에 30년 넘게 여러분 개인으로 뛰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런 공부는 사실 문과 쪽 공부가 더 적합합니다. 이공계 공부는 기능적이라고요. 기능성이 강하고 기능적인 공부나 지식이나 정보나 사고체계예요. 그런데 40대 초중반 이후에 여러분이 겪는 현실들은 이공계적인 사고체계나 정보나 지식이 아니에요. 오히려 문과적인, 그리고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종의 스몰 비즈니스 같은 이런 쪽의 사고체계, 정보, 지식 이런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여러분이 당장 문과 쪽의 공부, 그리고 문과 쪽의 대학원을 나온다는 거가 취업이나 연봉이나 경제활동에 도움이 된다라는 보장은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긴 인생의 측면을 본다면 절대 손해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회사 생활이 점점 짧아지고 있고, 회사라는 울타리나 회사라는 명함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 석자를 걸고 살아야 되는 시간들이 40대 초중반부터 최소 30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공계에 집착할 필요 없다. 이공계 대학원에 집착할 필요 없고, 기능적인 공부나 기능적인 지식이나 정보에 집착할 필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이제 시간이 갈수록 인공지능이나 이런 소위 말하는 자동화가 있죠. 자동화가 되는 인공지능, 머신러닝, 데이터 사이언스, 이런 빅데이터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자동화가 되고 일자리가 뺏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들이 일자리가 가장 먼저 대체될까요? 인공지능의 어떤 직무, 어떤 잡 포지션부터 대체될까요? 기능적인 것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공계가 오히려 인공지능에 대체될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정말 공학박사급으로, 여기서 공학박사 중에서도 탑티어로 정말 엄청난 것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라면 오히려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그리고 좋은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좋은 머신러닝 이런 기법들을 사용해서 뭔가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그냥 일반적인 이공계 전공자들은 사실 인공지능에 대체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인간 고유의 영역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문학이나
그리고 사회과학에서 하는 정치학이나 외교학, 그리고 사회학, 교육학 이런 것들 부분들은 오히려 인공지능으로 대체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물론 인공지능의 기법들, 데이터를 이용한 뭔가 분석 기법 이런 거는 활용합니다마는 근본적으로는 문과 쪽 영역들은 인류라는 존재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굳이 꼭 이렇게 뭐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남들은 문과 쪽으로 대학원 가면 밥굶어, 문과 쪽으로 뭐 대학원 가면 인생 망쳐, 뭐 이런 그냥 속설들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게 있고 우리 영상 초반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형적인 취직 자리, 취업 자리에 구애받지 않는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뭔가 스스로 콘텐츠를 아니면 여러분이 스스로 뭔가 성과물을 주도적으로 제작하는 이런 사람이라면 전 대학원에 과감하게 진학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이거 느낄 겁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그리고 많은 것들이 자동화 시스템이나 로봇이나 기계나 이런 걸로 대체되면 대체될수록 인간은 뭐를 원해요? 아날로그적이고 그리고 인간적인 그 무언가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LP바 같은 거 여러분 가끔 보시죠. 시내에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도심 이렇게 서울이든 6대 광역시든 지방 소도시든 우리 시내라고 불리는 도심에 가보시면 어때요? 종종 LP바 이런 걸 보십니다. 사실 요즘은 다 무슨 멜론이나 뭐 이런 거 가지고 스트리밍 듣잖아요. 음원 사이트에서 멜론이나 뭐 진이나 이런 걸로. 그런데 그리고 CD도 있고요. 사실 CD도 지금은 뭐 거의 다 안 사죠. 다 그냥 이렇게 스트리밍으로 듣거나 MP3 뭐 파일을 받거나 이렇게 듣죠. 그런데도 LP 바가 존재하고 지금도 유명 아티스트들이 한정판으로 LP를 내놓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자동화가 되고 대체되면 대체될수록 인간적인 것을 더 원합니다. 근데 이걸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지식이나 사고방식이나 정보나 이런 거는 이 인문학이나 인문사회 계열에서 배우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인간 고유의 영역들, 그리고 사람들이 인간적인 거를 원하는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충분히 비즈니스적으로도 저는 승산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인문사회 계열, 이 문과 쪽 전공하신 분들은 뭐 데이터 사이언스라든지 통계학이라든지 수학이라든지 간단한 코딩이라든지 이런 거를 공부하는 거는 너무 좋아요. 하지만 저는 인문사회 계열을 전공했다고, 다시 말해 문과를 전공했다고 여러분이 문송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좀 한번 세상이 변하는 것을 잘 한번 판단해 보시고, 나는 당장 취직 자리 원해, 당장 돈 벌고 싶어, 그러면은 대학원 가지 마시고 빨리 사회생활 하시면서 취업도 하시고 경제활동을 하시기 바라고, 그게 아니라 좀 경제적 여유도 있고 나는 좀 인생을 좀 길게 보고 싶어, 그래서 이런 그 인문학이나 사회과학적인 이런 공부들을 좀 풍성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박사학위까지 하시면은 할 거 정말 많아요. 그리고 제가 다른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순수 인문학 이런 거는요, 일자리가 수요 공급이 대충 맞습니다. 하도 문송합니다 이런 말들이 사회 전반적으로 퍼져서 순수 인문학의 박사학위 가진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 공급이 얼추 맞아요. 그러니까 순수 인문학을 하시고 싶은 분들은 끝까지 박사과정까지 하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그리고 뭐 상경 계열이나 사회과학 분야들, 여기서 사회과학이라는 거는 뭐 심리학, 교육학, 사회학, 정치학, 국제관계학 뭐 이런 계통이 있죠. 이런 쪽도 저는 끝까지 하시면 괜찮아요. 사실 이 문과 쪽 계통들도 박사까지 하면은 다 충분히 소화가 가능합니다. 지금 거의 다. 예, 이거는 40 이상의 분들은 좀 아닌데 20, 30대 분들은 상대적으로 이걸 끝까지 박사학위까지 하신 분들이 적기 때문에 저는 수요 공급이 얼추 맞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문송하지 않는 이유 세 가지. 첫 번째, 회사 생활이 점점 짧아지고 있기 때문에 회사 울타리 밖에서 살아가야 할 시간들이 점점 길어지고 있다. 두 번째, 인공지능이 대체 못하는 영역은 바로 인간 고유의 영역이다. 세 번째, 아이러니하게 인간은 기술이 발달할수록 가장 인간적을 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해서 비즈니스적으로도 크게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은 사실 제가 지금 지난 영상들부터 자막을 조금씩 넣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은 제가 자막을 넣는 것보다는 어,
고정 댓글에다 제가 직접 정리를 해서 고정 댓글에다 이렇게 이게 요약을 해서 올려놓을 테니까 고정 댓글을 한번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요걸 자막 작업을 하려면은 좀 이게 띄울 게 많아 갖고 오늘은 자막을 잠시 쉬고 제가 고정 댓글로 요약해서 정리해 드릴 테니까 그 내용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